빠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대머리가 정말 되기 전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나이가 20대인데 무슨 탈모야 하고 가려놔가지고 하면서 구멍이 생겼다고 거울.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다입니다. 제목 보고 놀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원형 탈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극복해서 거의 다 나은 단계인데, 탈모가 기존에도 진행 중이신 분들이나 머리 감을 때 머리 되게 많이 빠지시는 분들, 여러 고민을 가지고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선 저는 원형 탈모가 생긴 지 지금 6개월 정도 넘었는데요. 이렇게 딱 보면 제가 머리숱도 엄청 많고 풍성해서 대체 어디가 원형 탈모인지 모르실 것 같아요. 저는 지루성 두피염 같은 원형 탈모가 생긴 케이스인데요. 제가 이게 정확히 원형 탈모인지 지루성 두피염인지는 확실하게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생긴 지 6개월 정도 됐고 제가 관리를 하면서 지금 거의 다 극복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얘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엄청 옛날에 영상 올렸을 때 원형 탈모 얘기를 잠깐 꺼냈던 적이 있거든요. 머리가 많이 그때도 안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앞머리 가르마를 이쪽으로 타서 넘기고 다녔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원형 탈모가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이 핀으로 이렇게 가려놔가지고 뭐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사진을 제가 다 첨부를 해볼게요. 올해 설날인가 제가 탈모가 생겼는데 그때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탈모가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저 평소에 머리가 진짜 많이 빠지고 탈색을 전에 했어서 그런지 이게 힘도 되게 없고 되게 가늘어진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평소에 두피 클리닉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뭐 가끔 가면 2주에 한 번 정도 이게 두피 케어하는 그런 스케일링을 받았었는데, 그때마다 거기 관리하시는 선생님이 저한테 두피가 되게 딱딱하고 많이 막혀 있어서 탈모 걱정이 된다,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솔직히 내가 나이가 20대인데 무슨 탈모야 하고 좀 듣고 넘겼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된 샴푸를 쓰면서 이 모공을 다 샴푸 잔여물들이 막으면서 점점 이렇게 각질이 쌓이고 뭐 여기 쌓이다 보니까 어쨌든 여기 두피의 힘이 되게 약해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성 두피가 아니라 좀 건조한 타입인데 가끔 이렇게 두피가 간지럽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막 긁고 있었어요. 그때 설날에도. 근데 여기를 살짝 이렇게 긁었는데 뭔가 슝 하고 빠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아빠랑 같이 막 주식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렇게 머리가 빠져가지고 봤는데 머리 이만큼이 빠져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끝부분에 모공처럼 막 흰 색깔 알맹이 같은 게 또또또또 이렇게 막 있더라고요. 뿌리 같은 게. 그래서 아빠한테 딱 보여줬는데 아빠가 제 정수리를 보고 너 여기 머리 갑자기 다 빠졌다고 하면서 구멍이 생겼다고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 진짜 그날 완전 막 울 뻔하고 장난도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놀래서 바로 피부과랑 여러 클리닉 이런 데 전화해서 상담을 받았는데, 와서 이제 뭐 탈모 주사를 먼저 맞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스테로이드 성분이나 이제 머리에 안 좋은 성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무서워서 안 맞겠다고 하고 완화시킬 그런 연고를 일주일 정도 발라줬어요. 근데도 이게 나아지지 않고 정말 이 두피가 패인 것처럼 생기는 거예요.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도 20대에도 충분히 탈모가 생길 수 있다, 뭐 최근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냐? 이런 식으로 여쭤보셨는데, 막 극심한 스트레스를 내가 받은 게 없는데 이게 탈모는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항상 인지를 해야겠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두피 클리닉을 다니면서 스케일링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스케일링을 너무 빡세게 해서 뭔가 이게 자극이 가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을 해봤어요. 정답은 결국 찾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 클리닉에서는 저한테 뭐 샴푸가 다 모공을 막고 있어서 두피가 뭐 딱딱해졌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샴푸도 탈모 샴푸로 이것저것 되게 많이 써보고 머리에 좋은 것들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좀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머리 감는 얘기부터 해볼게요. 저는 항상 뜨거운 물로 막 박박 이렇게 손톱을 이용해서 머리를 감았었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약간 손가락 여기를 이용해서 샴푸를 묻혀서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머리를 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말려줄 때는 정수리부터 좀 뜨거운 바람이 아닌 찬바람으로 최대한 말려주시는 게 좋고, 이게 두피 열이 많이 받으면 이게 더 건조해서 결국에는 탈모로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찬바람으로 말려줬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두피만은 바짝 말리고 잤습니다. 탈모 샴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사용을 해줬고, 나머지는 좀 순한 성분의 샴푸를, 일반 샴푸를 써줬던 것 같아요. 탈모 샴푸 성분 자체가 이제 좋은 것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모발을 좀 뻣뻣하게 한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매일 쓰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한 브랜드의 샴푸보다는 좀 여러 가지를 좀 돌려가면서 이게 내성이 생길 수 있다 해가지고 3-4가지 이렇게 구비해놓고 썼던 것 같아요. 탈모 기능성 인증이라고 부여받은 그런 샴푸들 위주로 사용을 해주려고 했고, 저는 라보에이치랑 케마 퓨레 샴푸? 그리고 그타 등등 여러 가지 여기 띄워놓을게요. 여기에 있는 샴푸들을 번갈아 가면서 써줬었는데, 샴푸 안에 유산균이나 아니면 뭐 맥주 효모 이렇게 머리에 도움되는 단백질이 잔뜩 들어간 그런 샴푸 위주로 좀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피 스케일링 관련된 얘기인데요. 저는 여름에 특히 미용실 가서 두피 스케일링을 꼭 받았었어요. 이게 꽤 한 5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여름에는 막 땀나고 덥기 때문에 더 간지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서 이렇게 두피 청소를 해줬는데, 저희가 머리 말고도 이제 얼굴에 각질 쌓이면 각질 제거를 해주듯이 두피도 청소를 해줘야 돼요. 모공이 막히면 머리카락 날 구멍들을 다 막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뭔가 구멍을 뚫어서 더 빨리빨리 머리를 잘 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됩니다. 신생아들 머리 만져보면 되게 물렁물렁하잖아요. 근데 지금 본인 두피를 딱 이렇게 대보면 생각보다 되게 딱딱할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머리가 맨들맨들할수록 이게 혈액순환이 빨리 되는 거고, 이 혈액순환이 막혀있는 분들이 오히려 이거 엄청 딱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감을 때도 이거 두피 마사지를 항상 해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순환을 좀 잘 되게 항상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괄사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눌러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탈모가 좀 진정될 때까지는 염색이나 펌 이런 머리에 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좀 안 하시는 게 좋고, 웬만해서는 그냥 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안 좋은 성분들이 두피에 더 가면 자극이 받기 때문에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소리이겠지만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물 많이 마시고, 좀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그런 안 좋은 음식들 피하고 콩이나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키 클 때도 저녁에 막 일찍 자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희가 좀 두피 이제 원형 탈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일찍 자는 습관을 길러주시고, 이 부분은 웬만해서 안 만져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평소에 막 간지러서 만지고 그랬는데, 두피 스케일링 받을 때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는 게 차라리 낫고, 두피 스케일링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샵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좀 빨리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이렇게 두피를 좀 자극을 해서 빨리 모공을 뚫어서 머리를 날 수 있는 그런 클리닉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탈모 주사는 안 맞아봐서 웬만해서는 피했는데, 그게 꼭 맞아야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안 맞았거든요. 근데 너무 급하신 분들은 병원에 꼭 상담하고 정말 이게 내성이 없는지, 내 몸에 무리가 없는지 그거 꼭 확인하고 맞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집에서 했던 관리들이나 탈모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봤어요. 이게 정답은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낫고 있고, 지금 거의 구멍이 다 많이 나가지고 이거 머리가 많이 났거든요. 잔디처럼 숭숭숭 자란 모습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머리가 정말 되기 전에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저처럼 이런 관리들을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이게 탈모라는 게 갑자기 찾아오더라고요. 제 가족분들 중에서도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하고 나면 탈모가 진짜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원형 탈모를 겪은 이후로 앞으로 이제 뭐 단백질 떨어지거나 조금 힘들어도 탈모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 탈모는 나에게 이렇게 들이닥칠 수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우리에게 탈모는 없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많이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